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 남편과 출산을 앞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임신을 하지 못해 시부모님의 눈치가 보이던 중 동서까지도 이를 빈정대는 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얼마 전 그런 동서에게 통쾌하게 한 방 날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살던 동서가 울며불며 매달리게 만든 사연이에요. 당신 오늘도 재수 씨랑 한바탕 할 거 아니지? 둘이 붙어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 조마조마해서 그래. 나 알잖아. 먼저 건들지만 않으면 가만히 있는 성격인 거. 매일 동서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데 왜 나한테 이래? 동서한테 가서 따져. 애 하나 있다고 나한테 괜히 훈수 두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어휴, 이 사람 또 이런다. 재수 씨한테는 형섭이가 안 그래도 단단히 주의 전화 뗐어. 그러니까 당신도 날 세우지 말고 이번 명절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응? 어머님, 아버님도 참 너무하셔. 명색이 내가 맏며느리인데 맨날 동서 편만 들고. 애들 보는 데서 엄마 혼나고 있으면 애들 기분이 어떻겠냐니. 그럼 애 못 낳고 어린 동서한테 비아냥 당하는 나는? 나는 애 안 가져도 되고 당신이랑 둘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괜히 이런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라고. 그럼 동서도 재미없어서 안 그러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그런들 의미가 있겠어? 그거 야가 빠져선 내가 허허거리면 억지로 참는 줄 알고 오히려 더 놀려대기나 하지. 하여튼 당신 이번에는 줄 잘 서. 또 재수씨 말도 맞는데 어쩌니 하면서 괜히 중재한답시고 나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여튼 재수 씨나 당신이나 왜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꾸 같은 교사 취급할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동일 선상에 두면 나 기분 나빠. 당신은 초등학교 교사고 재수 씨는 유치원 교사잖아. 동서는 유아교육학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강의 듣고 보육교사 딴 거라고. 나는 정식으로 학교 나와서 제대로 배운 교사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당신은 제대로 알아야지. 애들 잠 못 자면 분유에 수면제 타먹이는 게 직방이라는 어린이집 교사랑 나 자꾸 동급으로 두지 말라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하자. 명절 때라든가 가족 행사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동서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조금 친해졌다 싶으니 말을 놓으려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장자고 가족들 보는 눈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한 번 타일은 뒤부터는 저를 원수 보듯 잡아먹으려 들어대는 정신나간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이번 명절 때도 얼굴 비추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동서가 내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고 또 뭘로 비꼬려고? 비꼬다뇨. 그냥 서먹하니까 농담으로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눈치 보면서도 꼬박꼬박 참여하시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동서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자. 우리 알고 지낸 지도 이제 2년이나 됐어. 대체 왜 날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설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그런 거야? 제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에요? 형님 절 너무 낮게 본다. 그렇게 옹졸하지 않은 사람이 그럼 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비를 걸어대? 말 사이사이 반말 집어넣으면서 대놓고 긁어대는 거 남들도 다 알아. 시부모님이 저한테 유치원 교사 일 많이 힘드냐고 물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할만하다고 하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치원 교사랑 보육 교사는 엄밀히 말해 다른 거라면서 굳이 그걸 짚으셨잖아요. 두 개 같은 걸로 알고 다른 데서도 자랑하시고 다니시기에 내가 짚은 거야. 괜히 시부모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건데 왜 형님이 굳이 나서시냐고. 동서가 처음 물어봤을 때 제대로 그럼 대답을 하지 그랬어. 보육교사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이거 보세요. 형님이 이러니까 저도 자꾸 형님 애 가지는 문제로 참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성 절대 못 하실 것 같은데 계속 그럼 이런 관계로 지내죠.
동서 마음이 그 문제로 상했었다면야 미안해. 하지만 동서 마음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른 데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될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지금 사과하시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보육교사랑 유치원 교사를 착각했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이라고 표현한대? 설마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따기 쉬우니까 급으로도 차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치원 교사가 더 따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실제로 동서 온라인 강의로 수월하게 보육교사 취득한 것도 맞고. 현장에서 뛰면서 저는 전문성 다른 교사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미안하다면서 계속 은연중에 저 무시하고 낮게 깔아보잖아. 이거 정말 짜증나는 거 알죠? 알았어. 내가 표현에는 더 주의할게. 미안. 아니요. 형님이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저 무시할 게 틀림없어요. 근본부터가 이미 제가 하는 일에 차별의식 갖고 있는 거니까. 사과해도 이제 별 와닿지도 않네. 그럼 뭐 어쩌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겠다고? 형님이 마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려고요. 보육교사라는 걸로 차별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애 못 낳고 늙은 걸로 공격하는 수밖에요. 동서 정말로 계속 이럴 거야? 형님이야 말로 애 못 낳고 늙으신 주제에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저 나름은 동서와 화해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늘 최악인 채 평행선을 그릴 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동서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연령대의 고아들이 있는 육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보, 당신이 동서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한테 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하는 거 말려서 내가 대신 전하는 거야. 동서가 이번에 보육원인가 그 육아원인가 취직한 거 당신이 하도 직업 가지고 스트레스 줘서 아닌가 생각하고 계셔. 그래서 동서가 그쪽에 취직한 거 가지고 뭐 나보고 사과라도 하라고?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나 알아보라는 거지. 동생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쪽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잖아. 어린이집 할 때보다 더 수입도 박하고 일도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 그냥 관심이 생겼나 보다 하면 되지. 뭐 또 관심을 가지고 그래. 걔 관종이라서 이렇게 관심 가지면 더 오버하는 거 몰라? 몰라. 하여튼 나는 엄마 아빠 당신한테 잔소리 퍼부으려는 거 잘 중재했다. 이야기는 전했으니까 나중에 괜히 내 핑계대기 없기다. 어이구, 이걸 남편이라고. 알았어.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말은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동서의 독설과 조롱으로 더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지 아닌지 구경부터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동서가 일하는 곳의 육아원을 알아내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선물들을 잔뜩 챙겨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동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던 중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서 말이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친척이나 혈연 관계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잠잠한가 싶더니 또 한판 하려는 거야? 왜 무섭게 그런 걸 묻고 그래? 아니, 왠지 동서 일하는 어린이집에 동서랑 똑 닮은 남매가 보이길래 말이야. 근데 동서가 걔들만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아서. 또 소설 쓴다. 소설을 써. 재수씨 어린이집 교사했었던 사람이잖아. 애들한테 상냥한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뭐 문제라고. 생각해봐. 동서는 지 애도 징징거리는 거 짜증난다고 분유에 수면제 타서 먹이겠다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농담이니 뭐니 둘러대긴 했어도 분명 그거 진짜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처럼 세상 애틋하고 지 새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잘 대해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원래 지 자식일수록 더 엄격한 편이라잖아. 나는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무슨 심리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몰래 일하는 거 지켜봤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상냥한 척 굴긴 해도 띠꺼운 티를 팍팍 내고 그런다니까? 이거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아? 별걸 다 이상해한다. 그냥 동서가 차별하는 사람인가 보지. 아니야, 이거 분명 뭔가가 있어. 틀림없어. 동서, 뭐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말이야. 육아원에 있는 애들 입양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임신 말고 입양하시게? 이렇게 갑자기?
아이도 잘 안 들어서는 것 같고 이대로는 노년 쓸쓸하게 지내겠다 싶어서 동서 일하는 곳에 보니까 이쁘고 착한 애들 많아 보이던데 하나둘 정도 기를까 싶어. 하기사, 형님, 지금도 임신 안 돼서 애 못 낳고 계신데 더 늙기 전에 입양도 괜찮겠다 싶네요.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하네. 여튼 입양 절차 동서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애들은 오늘 하온이랑 라온이랬나? 걔들 남매가 괜찮은 것 같아. 하온이 라온이요? 왜 걔들로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일이 이유가 있나? 그냥 느낌이 괜찮아서? 형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애들 사랑 굶주린 애들이에요. 무슨 쇼핑하듯이 골랐다가 느낌 별로네 하고 반품되는 물건 아니라고. 알아. 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표현이 그렇다 뿐이지 한번 결정한 이상 어떤 일 있어도 애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라온이 하온이 친모 호적 등록도 안 된 애들이에요. 입양 불가능한 애들이니까 괜히 운 띄우면서 애들한테 헛된 희망 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야 뭐 이쪽 이름 모르니까 동서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원래도 그랬지만 동서 오늘 참 까칠하다? 남들이 보면 하온이 라온이 친모라도 되는 줄 알겠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미친 소리도 작작해야 받아주지. 농담한 걸 가지고 왜 이래, 동서. 평소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주 장난쳤잖아. 내가 정색하면 분위기 풀려고 했다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 애들 인생 걸린 문제 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건 사람 기본적인 인성 문제라고. 알겠어요? 평소보다 더욱 발끈하는 동서를 보니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었던지라 동서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저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조사를 하도록 부탁했죠. 동서의 감춘 비밀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입양 얘기를 꺼낸 뒤로 동서의 폐악질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형님이 입양이며 애들 문제로 걱정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는데 나이 들어서 애 가지면 기형아 확률도 점점 높아진대요. 괜히 정가 집안에 하자 있는 애 만들지 말고 그냥 임신 포기하시면 안 될까요? 동서 갑자기 왜 이래? 낮술 먹었어? 아니요. 나 술 안 먹었고 정신 말짱해요. 아, 쬐끔은 했다. 근데 술 살짝 먹기는 했는데 형님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시죠?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면 안 되잖아. 뭐 그런 좋은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설마 제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고 오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시부모님들도 제 상황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괜히 이르지 마시고.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 방패 삼아서 나 물어뜯을 생각이야? 동서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 생기면 그땐 나도 모른다? 어머머, 형님 협박 들으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근데 어쩌죠 형님? 저는 형님 도와드리는 게 제 삶의 낙인데요. 우리가 다소 갈등이 있었어도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입양 얘기하면서 하온이 라온이 언급했다고 이러는 거야? 동서 정말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다? 아주 공격해달라고 발악을 하시네요. 이렇게 음해를 계속하시니 저도 이걸 그만 못 두는 거예요. 남은 평생 애 가지려고 계속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제가 쭉 조언해드릴게요. 동서만 믿으세요. 아자아자. 맡겨둔 흥신소에서는 별다른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동서의 시달림을 견디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짚었던 건가,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을 이틀 앞두고서야 흥신소로부터 서류를 하나 받을 수 있었죠. 동서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을 내용들 뿐이었죠. 형님, 곧 명절인데 어떻게 제가 또 형님 속 긁어놓을지 미리 말씀드릴까요? 동서 그만해. 입양하겠다는 거 포기할 거니까. 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이랑 내 새끼 낳는 거 시도해보려고. 아이고 형님, 다 늙어빠진 몸뚱으로 무슨 임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정 그렇게 간절하시면 제가 입던 팬티라도 드릴까요? 한 달 정도 입으면 임신할 수도 있잖아. 동서는 애 잘 낳아서 좋겠어. 그래서 결혼 전에 유부남 애를 둘이나 낳았나 봐?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부남 애라뇨? 하온이 라온이 동서랑 너무 빼다 박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 닮긴 했는데 아빠를 더 닮았더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사람 모함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방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애를 둘이나 가졌는데도 또 임신까지 하고. 근데 서방님 애랑은 어쩜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다른지 모르겠어. 하온이 라온이 대하는 모습 보기 전에는 동서한테 모성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친자식을 그렇게 호적도 없이 버린 거 보면 참 모정이라는 게 뭔가 싶어. 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그거 너 까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 일 양가 어른 분들이며 서방님까지 알게 되면 누가 큰일 날까? 유부남 건드려서 임신해놓고 또 애 가지고 그걸 유기까지 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야. 애들 버릴 땐 못 잊어서 교사로 취직해서 애들 옆에 붙어있던 너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 클지 생각해보세요. 저만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애들을 생각하시라고요. 미안, 이걸 내버려 두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못할 짓이다 싶어. 그래도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는 동서에게 맡길게. 형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빌잖아. 이 와중에도 반말 쓰는 거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어쨌건 그동안 못난 형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남은 평생 나한테 잔소리하겠다고 해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거 못 이루게 됐네. 수고해. 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저는 다가온 명절에 온 가족을 비롯한 일가 친척에게 이 모든 사실을 까발렸습니다. 참한 교사로 이쁨 받던 동서는 온갖 욕을 들어먹고 서방님께 이혼을 당하는 등 그간의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만 했죠. 저는 그간 쌓인 앙금이며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될 정도로 속 시원한 결말을 맞이한 것도 모자라 그토록 바라던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중에도 자신들의 친모도 모른 채 지내고 있는 하온이와 라온이가 불쌍하여 지금도 종종 방문을 해서 여러모로 챙겨주고 있어요. 패소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직장에서 잘려 반폐인이 된 친모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지켜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